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8살 아이를 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뺑소니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남성 결국 도피 끝에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입국하기 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연락해 피해 아이의 상태나 자신의 처벌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검은 마스크를 낀 남성이 경찰에 연행된 채 인천공항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던 카자흐스탄 국적의 20살 A씨입니다. A씨가 국내로 송환된 시각은 14일 오전 7시 50분쯤. 해외로 도주한 지 27일 만입니다. A씨는 곧장 창원 진해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страдавшего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ям. Я хочу извиниться. Я сам добровольно пришел, чтобы извиниться. Простите меня. A씨는 창원의 한 도로가에서 8살 아이 B군을 친 후 현장 확인만 한 채 차를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까지 몰았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이어서 경찰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사건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 등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 A씨가 자진 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피의자가 그 주 한국 그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관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피해자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자진 입국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했기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도주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같은 불법 체류자로 A씨의 해외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A씨의 친누나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과 함께 한국 현대사 4대 민주항쟁으로 꼽히는 부마 민주항쟁. 하지만 부마 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야박하기만 했죠. 40년 만에 부마 민주항쟁의 첫 국가기념일 행사가 경남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직접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고 사과와 역사, 정의가 새롭게 기록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경남 지역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에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부마 민주항쟁의 첫 정부 주관 기념식이 경남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유신 독재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피해자 보상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쟁의 주역들과 피해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찾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의 책임 소재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과, 국가의 그 한마디에 40년간 가슴 깊이 박힌 멍울이 조금은 녹아내립니다. 네, 사과라는 단어가 가슴 맺힌 한을 풀어주네요. 네, 눈물이 났습니다. 국가가 방치했고 폭력을 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라는 단어가 항상 내가 죽기 전에 좀 내가 본인을 좀 좋은 데로 좀 일해주시면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리 되고 보니까 나는 이제 아무 소원도 없고 지금 오늘 죽어도 나는 이제 원한이 없어요. 항쟁 피해자의 자녀가 어머니의 용기에 감사를 전하자 장례에는 박수와 눈물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특히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이 세상 빛을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 역사에 저희 세대가 굉장히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거에 자랑스러워하고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평가를 시작한 부마 민주항쟁. 진실을 향한 바람과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진상조사위원회가 끝인데 좀 더 국회에 계류 중이니까 연장이 돼서 부산 마산에 또 더 사망자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들, 진실들을
좀 더 여유를 갖고 조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부산대학교에선 40주년을 맞은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민주화의 역사와 의미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40년 전 민주화를 열망하며 부산대 학생들의 교내 집회로 시작된 시위는 부산 중심가를 거쳐 18일 인근 마산 지역까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유신 정권은 19일 자정, 계엄령과 함께 부산과 마산에 군을 투입해 시민과 학생을 마구잡이로 연행했습니다. 부산대에서 꽃피운 민주화, 그때의 기억들이 4010월 민주주의를 노래하다라는 이름의 증언집으로 40년 만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준비한 증언집엔 항쟁 당시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던 현장에 있었던 부산대 학생과 직원 등 30여 명의 증언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유신 독재를 무너뜨리는 위대한 민주항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감동을 하고 오늘이 마치 저희들이 지난 40년 동안 그야말로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면 오늘은 정말 큰 잔칫날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유신 철폐와 독재 타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민주화를 열망한 학생들의 시위를 시작한 곳 부마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부산대 제1사범관에선 40주년 기념 표석이 세워졌습니다. 부산대 학생들 역시 선배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용기와 도전 정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이번 40주년 기념 이 행사들의 그 제목 자체가 우리들의 부마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만들어 오신 그 역사를 지금의 우리들이 이어간다라는 점에서 그때 분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때 분들의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부산대는 국가기념일 지정에 이어 한 발 더 나아가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항쟁 발발 40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부마 민주항쟁.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 계승과 함께 진상 규명을 통해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멀지 않아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40년 만인 올해 부마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건 지역에선 뜻깊은 성과인데요. 부마 민주항쟁 피해자들의 보상과 역사적 평가, 자료 발굴 등 많은 과제를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조례 제정입니다. 경남도 의회와 부산시 의회가 이 조례 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부산에는 민주화운동 관련 조례가 각각 있긴 하지만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조례는 하나도 없는 상황.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 대구의 2.28 민주운동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 것과는 크게 비교됩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조례 제정에 경남과 부산의 지방의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경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민주항쟁 의식을 전파하고 알리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주로 부마 민주항쟁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하고요.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업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기념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관계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합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일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의회도 부산 시민과 그리고 경남도민과 함께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고 피해자분들의 노력을 함께 예우하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두 의회는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올해 안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례의 바탕이 될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요즘 합천 황매산에는 은빛 물결이 가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가을이 주는 선물, 바로 황매산 억새군락지인데요. 구지은 기자가 아름다운 억새평원을 다녀왔습니다.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합천 황매산의 해발 900m 지점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억새평원이 은빛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은 순간순간을 놓칠세라 반짝이는 억새를 배경으로 인생사진 만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가을바람이 지나는 자리마다 은빛 물결이 일렁이는 장관은 잠시나마 일상을 잊게 만듭니다. 황산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황매산에 갈 때가 월등하게 더 참 넓고 좀 더 웅장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관광지로서 많이 발전해야 될 그런. 너무 좋아요. 구경도 또 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유럽 쪽으로 막 이렇게 된 곳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그런 데 곳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축구장 100여 개가 넘는 면적의 황매산 억새군락지는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황매산은 억새 물결로 은빛 가을 풍광을 선사합니다. 이 분홍빛 철쭉군락으로 가득했던 봄철 황매산의 모습과는 달라 이 황매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억새 절정기는 보통 10월 초부터 11월 초까지로 이 기간에 해마다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황매산을 다녀갑니다. 특히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억새군락지 바로 아래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게 한 점도 남녀노소를 불문한 관광객 유치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30만 평 정도의 이렇게 대규모 군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군락을 한 군데만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입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정상 쪽으로 그리고 저 이제 초소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둘러서 오시면은. 합천군과 황매산 축제위원회는 내년부터 억새축제를 개최해 아름다운 황매산 억새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광주와 부산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국제미술대전인 비엔날레가 열립니다. 김해에도 국내외 600여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미술제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서양화에서 조각, 미디어, 아트까지 다채로운 미술의 향연, 장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보는 각도마다 마치 다른 그림인 듯한 새로운 느낌을 선사합니다. 상하 좌우 방향을 돌려가며 독특하게 감상 가능한 이 그림은 남미의 피카소로 불리는 주반 로페즈의 작품입니다. 인간의 형상을 프로그래밍해 영상으로 풀어낸 미디어 아트에서 가야 유물인 금동 귀걸이를 아름답게 그려낸 작품까지 국내외 다양한 미술 작품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김해 국제미술제의 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미술제라고 그래서 와보니까 국내 미술보다는 좀 특이하게 좀 틀린 점이 많이 있네. 좀 과감한 것도 있고. 그래요. 좋아요. 올해 처음으로 열린 김해 비엔날레의 주제는 가야왕도 2000년 새로운 미술의 시작. 20개국 800여 점의 미술 작품이 가야 미술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습니다. 첫 비엔날레를 축하하기 위해 국내 유명 작가의 특별전과 현대 민화에서 한중일 문자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회화에서 조각, 미디어 아트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제 비엔날레의 개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김해시가 처음입니다. 김해 미술을 국제적으로 발돋움시킬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다. 김해만이 가질 수 있는 비엔날레 국제미술의 특징이 뭘까? 그것은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여야 되겠다. 7, 8가지의 장르의 작품들을 선보이는 비엔날레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데에다가 주안점을. 가야왕도를 내세우는 김해가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한 김해 비엔날레. 오는 11월 3일까지 3주 동안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복선 전철화로 사용이 중단됐던 함안 경전선 폐선 부지가 도시재생을 통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안을 오가던 경전선 철도는 지난 2012년 복선 전철화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폐선 이후 부지가 계속해 방치되자 함안군은 이 부지를 국민들에게 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자연과 역사, 문화가 함께하는 숲길 조성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녹슨 철길을 걷어낸 자리에는 국민을 위한 공원과 산책로 등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폐선 구간의 새로운 이름은 아랏길. 체육시설과 어린이 놀이터, 포토존 등이 설치되면서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함안을 찾는 사람들도 쉬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원래 여기가 철도길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산책하기도 좋고 조금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조용해진 것 같고 사람들도 더 많이 다니고 좋은 것 같아요. 함안군은 국민을 위한 휴식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시장 등 관광과 문화 공연을 연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계획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도심 재생 누딜 사업을 2020년도에 공모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획이고 아라가야 문화와 연계한 각종 콘텐츠 개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선도하고 함안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개장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본행사인 31일 기념식을 비롯해 EDM 파티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21일부터 한 달 동안 도내 17,000여 농가에 소와 염소 등 38만 8천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합니다. 예방 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았거나 출하를 2주 앞둔 가축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육두수 5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소의사가 투입돼 접종할 예정입니다. 경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4월과 10월 두 차례 구제역 백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부터 10일 동안 열릴 예정이었던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가 잠정 연기됐습니다. 김해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최근 야생 멧돼지에서도 검출되면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축제 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축제 연기가 김해 도자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도자기 판로 확보와 매출 신장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관람객 49만여 명이 다녀간 김해 분청 도자기 축제는 올해 문화관광 육성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현장만 골라 찾아가보는 온라인 콘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들의 고성 방문기인데요. 태국의 유명한 아동 모델들이 고성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 한켠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들의 정체는 바로 태국에서 온 아동 모델. 화장을 하고 머리를 하고 분주한 손놀림. 화보 촬영을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준비가 끝나고 장난기 넘치던 아이들의 얼굴에선 어느새 멋쟁이 남자로 성숙한 여자로 변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태국에서 유명한 아동 모델입니다. สวัสดีครับผมเด็กชายรัตภูมิอภิชนากูลชื่อเล่นชื่อริวครับ
อายุ 13 ปีเรียนอยู่โรงเรียนสารศาสตร์วิเทศนครปฐมครับผมมีผลงานเต้น cover dance ป๊อปปิ้งแล้วก็เต้นบีบอยแล้วก็การถ่ายหนังแล้วมีการเดินแบบแล้วก็ถ่ายแบบครับแล้วก็ขอฝากผลงาน MV เพลงยังคงรอเธอที่เดิมก็ยังไงก็ขอฝากผลงานด้วยนะครับสวัสดีค่ะหนูชื่อเด็กหญิงสุภาพัฒน์ผลเจริญรัตน์ชื่อเล่นชื่อน้องแคนดี้ค่ะอายุ 11 ปีตอนนี้หนูศึกษาอยู่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 6 โรงเรียนสารศาสตร์วิเทศนิมิตรใหม่ค่ะผลงานที่ผ่านมาของหนูสามารถแสดงเต้นแล้วก็ร้องเพลงได้ค่ะส่วนละครที่หนูกำลังมีในตอนนี้ชื่อเรื่องปลายจวักแล้วก็มีหนังภาพยนตร์ชื่อเรื่อง Dark World ค่ะ 태국에서 유명한 어린이 무대. 이곳 고성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ก็โดยเริ่มต้นเนี่ยนะคะก็คือ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เนี่ยเป็นประเทศที่มีชื่อเสียงทั้งเรื่องของดารานักแสดงนักร้องนะคะไปทั่วโลกเลยแล้วก็สถานที่ของเมืองเกาหลีเนี่ยค่ะเกาหลีใต้มีสถานที่สวยและงดงามมากๆเลยเราก็เลยให้ความสนใจที่จะพาเด็กๆน้องๆของเรานะคะมาเปิดประสบการณ์ใหม่ๆ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ใต้นะคะแล้วก็เป็นการเปิดประสบการณ์ให้กับเด็กๆเยาวชนของไทยค่ะ보잉키즈가 본격적으로 한국 스타일의 아동복을 런칭하게 되면서 이곳 고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고 전문가의 포스가 흘러넘칩니다. 이 포즈, 저 포즈, 요 포즈.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화보 촬영에 임합니다. 화보 촬영을 할 때 보면 이렇게 어른 못지않은 모델의 모습이 느껴지는 아이들인데 카메라만 없으면 그저 영락없는 아이들입니다. 태국 아동복 브랜드인 부잉키즈는 이곳을 찾아 고성군의 관광지를 태국에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촬영한 화보는 태국의 패션 잡지 밤비니를 통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남 고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태국으로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รู้สึกประทับใจมากครับวันนี้ที่ได้มาร่วมทริปกับBoeing Kids นะครับเพราะว่าที่มาหลายๆอย่างได้ชมทั้ง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ของเกาหลีนะครับเกาหลีใต้แล้วก็ประทับใจกับดินแดนไดโนเสาร์หรือไดโนเสาร์นะครับสวยงามมากซึ่งภาพต่างๆเนี่ยเราจะนำภาพต่างๆไปลงในนิตยสารของเราแล้วก็ไปเผยแพร่ในทีวีที่กรุงเทพด้วยนะครับต้องขอบพระคุณหน่วยงานของทางเกาหลีทุกๆท่านนะครับที่ได้ให้เกียรติแล้วก็เชิญพวกเรามาในวันนี้ครับขอบพระคุณมากครับ화보를 찍다 보니 어느덧 배꼽 시계가 울리는데요. 이날 점심 메뉴는 우리나라 음식을 모두 맛볼 수 있는 한정식입니다. 과연 아이들의 입맛에 생소한 우리 한정식이 맞을까요? 생각보다 잘 먹는 아이들. 아침부터 열심히 화보를 촬영했던 터라 배가 많이 고팠나 봅니다. 고성에서 화보 촬영도 하고 관광지 투어도 하고 맛있는 한정식도 먹고 고성은 아이들에게 어떤 추억으로 남을까요? หนูชอบเกาหลีใต้มากๆเลยค่ะเพราะว่าที่นี่มีวัฒนธรรมที่น่าสนใจมีอาหารที่อร่อยอย่างเช่นเนื้อย่างผลไม้อย่างเช่นสตรอเบอรี่ค่ะแล้วก็มีศิลปินที่ยอดเยี่ยมมากๆเลยค่ะการถ่ายแบบที่ไทยและเกาหลีแตกต่างยังไงนะคะประเทศที่ไทยก็เป็นเมืองร้อนแล้วก็ต้องสวมใส่เสื้อผ้าสบายๆถ่ายชิลๆแต่พอมาที่เกาหลีอากาศมันก็เริ่มหนาวแล้วก็ต้องใส่เสื้อแจ็คเก็ตฮูดอะไรแบบนี้ค่ะก็จะดูเก๋ไก๋และเท่ไปอีกแบบนึงนะคะ 고성군의 아름다운 매력이 아이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델이라곤 하지만 아이들의 순수함까지 엿볼 수 있어 절로 미소 짓게 되는데요.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헬로 이슈 토크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마산만의 수질이 다시 악화됐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현재 마산만 수질 현황과 함께 악화 원인 그리고 수질 개선과 해결 방안까지 꼼꼼히 짚어봅니다.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환경공학자 전홍표 창원시 의원, 이성진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무국장님, 속해 계신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 마산만과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하는 단체입니까? 네, 그 마산만 민간산악협의회는 그 행정, 시민단체, 학계, 그다음에 산업체 대표들이 함께 마산만의 수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네. 연안오염 총량관리 같은 정책 부분을 같이 결정을 하고 마산만의 각종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환경 정책들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하향식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단위였다면 네. 지금 마산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책 결정의 부분들이 지역에서의 현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그 결정들을 도출해서 상부의 이제 정책들을 결정하는 방식들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마산만은 죽음의 바다라고도 불릴 만큼 오염이 굉장히 심각했던 곳이잖아요. 하지만 정부가 특별관리 해역으로 지정하면서 수질이 다소 안정화됐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마산만은 70년대, 80년대에 굉장히 오염되었던 바다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었고요. 끊임없이 도시화하고 산업화되면서 죽음의 바다로까지 알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특히나 75년도에 가포해수욕장이 수영금지가 되고 79년에 어패류 채취 금지령이 내려질 정도로 오염이 됐었고요. 81년도에는 대규모 적조가 일어나면서 죽음의 바다의 대명사로까지 알려졌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었은 이런 오염의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2000년에 마산만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이 되는데요. 네. 단순히 바다만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영향을 주는 육지부까지를 포함해서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4년에 마산만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고 2007년에 최초로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 총량 관리가 도입이 되면서 마산만의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함유식 광거로 되어 있던 것들은 이제 분류식 광거로 만들게 되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오염 물질들을 저감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77이던 수질이 2013년에 1.73까지 수질이 개선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개선이 됐었다가 최근에 다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마산만은 기본적으로 반폐쇄성 해역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오염원들이 내부에 쌓여 있는 오염원들이 외해로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내만에 계속 쌓인다. 그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시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네. 각종 매립 사업을 통해서 좀 자정 능력이 굉장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바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07년에 처음 연안오염 총량 관리가 시작이 되고 2021년을 목표로 하는 3단계 연안오염 총량 관리가 지금 도입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오염이 굉장히 이제 심각한 수준의 바다에서 보통 수준의 바다로 만드는 그런 부분들까지는 조금 수월하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갈수록 좀 더 깨끗해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노력들이 이제 그렇게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마산만에 지금까지보다 이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전홍표 창원시 의원께서는 환경공학 박사이기도 하시잖아요. 이번 수질 악화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수질 현황을 보면 마산만 악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전에 이성진 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만의 물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네. 전국의 어느 바다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내만 깊숙이 바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 유동이 거의 없는 반폐쇄성 해역입니다. 그래서 육지부에서 들어왔던 오염 물질은 전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물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마산만은 결코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1980년대, 1990년대 도스물 가거나 마산만 현황을 보면 콜라빛과 물빛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늘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적조가 일어났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들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장기적인 시점을 놓고 보면 마산만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창원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종합적인 개선 대책과 함께 더 이상 매립이라든지 마산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고 하면 곧 마산만이 좋은 수질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마산만 수질 악화에 대한 원인까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얼마 전에 도내 하수도 노후화 관련해서 출연하신 바가 있으십니다.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이 하수도 노후화가 마산만 수질에 좀 영향을 끼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 의견은 여전히 같으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물은 바다로 향하게 되겠습니다. 빗물이 강을 통해서 바다로 가고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는 우리 집에서 쓰는 물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썼던 더러워진 물은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바다로 향하게 되는 게 하나의 그게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근데 마산, 창원, 진해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하수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하수물이 강으로 색강으로 들어오고 그게 다시 또 처리 안 된 상태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현상도 있고요. 그리고 마산으로 바로 유입되는 득동하수종말 처리장은 하루에 33만 톤의 물을 처리하는 하수종말 처리장입니다. 그 하수 처리장이 92년도, 93년도부터 가동됐는데 약 30년 전의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 개선이 아직 노후화되어 있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가 마산만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사무공장님께서 생각하는 마산만 수질 재악화의 원인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네, 정용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덕동하수처리장, 진해하수처리장 부분의 이제 수질이 문제가 좀 생겼다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덕동이나 진해하수종말처리장은 굉장히 이제 오래되기도 했지만 2013년 이후로 런던 협약에 의해서 이제 외해로 투기되고 있던 음식물 폐수라든지 그런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덕동하수처리장, 진해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처리가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송사 이런 부분들이 좀 걸려 있고 덕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다툼, 여가 시설의 법정 다툼 등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지금 투입되지 못하고 시설은 오래되었는데 뭐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수질 개선에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뭐 여전히 하천을 통해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산 어시장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오염 물질들, 그다음에 비가 올 때 그 도심에서 쓸려 내려오는 비점 오염원이라고 불리는 그런 오염원들이 계속 이제 들어오면서 뭐 계속 뭐 기후 변화 등으로 통해서 조금 오염이 가중되는 부분들도 있고 인공섬 매립 이후에 이제 조류가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좀 겹쳤다. 예, 그런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수질이 계속 변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처럼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더욱더 악화가 됐겠지만 말씀해 주신 비점 오염원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는다고 한다면 상당 부분 육상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여전히 육상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이 여전히 좀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올해 이제 4월부터 8월까지 창원 지역의 시민단체들하고 마산만으로 유입되는 이제 하천들에서 이제 유입되는 그런 오염 물질들을 조금 저희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하천 쪽을 이제 지금 마산 창원 지역은 분류식 간거라고 해서 비가 올 때 이제 하천을 통해서 빗물만 유입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뭐 오염 물질들이 유입되지 않아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도 하천으로 나가 보면 여전히 오염 물질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판단해 보건대 여전히 육상에서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창원시에서도 인지를 좀 하고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때 허성무 시장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서 얼마나 공을 들이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주목할 만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마산만을 살리자는 목소리는 좀 오래됐습니다. 20년 가까이 흘려던 목소리고요. 그리고 이성진 사무국장이 말씀하시는 육상에서 발생했던 오염원이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고 바다로 들어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크게 3가지의 항목을 가지고요. 허성무 시장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육상 오염원을 해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라는 걸 발표하셨고요. 그리고 들어왔던 것을 해양에서 자정작용 능력을 키워서 할 수 있다는 계획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맑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방법들로 마산만 수질 오염 얼마나 줄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어느 정도가 삭감될 것이다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계속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안들을 통해서 조금 많은 오염원들이 좀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만들어졌던 이 대책들을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지만 좀 쉽게 대책을 세우기 이제 어려워서 좀 시시하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담겼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저희가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던 앞서 말씀드렸던 비점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창원시를 통해서 마산만으로 들어오는 비점 오염원들이 정확히 어느 정도다라는 양조차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님께서 직접 뭐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시겠다라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향후에 이제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특히나 그 어시장의 세척수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관리를 하시겠다라는 발표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곳이 그 구항의 이제 방지 언덕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면 시민들이 바다에 바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오염원들이 들어오던 오염원들이 지금 이제 차단되면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더 깨끗한 바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좀 더 깨끗한 바다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창원시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 오염원을 줄이는 걸 넘어서서 해양 생태계 자정 능력을 키우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적일 것 같긴 한데 창원시도 1타 2피의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게 몸이 아프면 일단 약을 먹어서 몸의 병균을 없애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초적으로 운동도 해서 몸을 좀 튼튼히 해야 덜 아프고 빨리 나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산과 정책을 통해서 일단은 약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약 처방이 바다에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바다의 건강성을 키우는 사업들을 허성무 시장께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서는 해양 신도시 인근의 바다는 그게 항로로도 많이 쓰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 갯벌이 속에 있는 갯벌이 썩어서 마산만 오염을 가중시키는데 그걸 정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더 하셨고요. 그리고 해양 신도시 주변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인공 해변, 조간대를 만들어서 친수적인 공간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오염 물질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사람이 바다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겠다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천원에서 들어가는 유입되는 오염 물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천이 곧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도심지 내의 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하천 정화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 주시는 청소부들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안변에 쓰레기를 청소할 수 있는 청소부도 전국에서 최초로, 경상남도에서 최초로 저희가 해양 지킴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 20명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서 해양의 쓰레기를 걷어내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약 52명 정도로 늘려서 그분들도 환경에 대한 교육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고 어떤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지까지 조사하는 그런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공감은 갑니다만 많은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0일에 보니까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서 계획이 그칠까 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 논평도 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단편적으로 마산만을 살리는데 약 7,260억 정도의 돈이 장기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그냥 그렇게만 쓰인다고 생각하면 많은 돈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하천을 정비하고 그리고 93년도부터 가동됐던 약 30년 정도 노후됐던 하수종말 처리장의 시설을 개선시키고 그리고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았던 질소와 인이 바다의 부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된 하수 처리장이 고도화 시설입니다. 그런 네. 고도화 시설을 도입하는 예산이라고 하면요. 깨끗한 환경, 하천 환경을 조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버려서는 물을 깨끗이 처리해서 바다를 보내는 사업을 하고 네. 그리고 주변 환경까지 개선시키는 종합적인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가히 큰 예산이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마산만의 경우에는 이 수질이 나아졌다가 이번에 다시 악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놓은 방안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리 감독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뭐 창원시에서 이번에 발표한 마산만 수질 개선 대책이 뭐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정에서도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게 5년이라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목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던 만큼 사업의 실행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막대한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의 이제 적절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이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현재 창원시에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TF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TF하고 그다음에 마산만 민간산업협의회를 통해서 환경 개선을 위한 뭐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발굴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마산만 민간산업협의회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이제 과학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해역 관리 방안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자, 특히나 창원시의 이번 계획을 보면 수영하는 마산만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원시 의원으로서 더 간절하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예, 간절합니다. 제가 의원이 되겠다고 꿈을 꾸었던 일도 깨끗한 마산만에서 수영하는 꿈을 제가 이루고 싶다는 내용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예. 그 꿈, 창원의 시민의 꿈만큼 저도 간절한 꿈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지녔던 마산만이었습니다. 바다를 가장 잘 활용했을 때 마산의 가치 그리고 창원의 가치가 도드라졌던 지역입니다. 가고파의 고향인 이 바다가 깨끗한 명성을 다시 되찾고 창원의 명성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이 안목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수질이 회복이 되려면 마산만 특별관리 산악협의회 할 일이 더 많으시겠어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산업협의회를 통해서 수질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민간산업협의회와 같이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창원시도 굉장히 이제 의지를 지금 밝힌 만큼 그 시민들의 염원이 마산만 수질 개선의 염원들이 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단계 더 나은 수질이 뭐 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들뿐만 아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수영하고 물고기 잡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추억이 뭐 이제 추억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번 창원시의 계획처럼 수영할 수 있는 마산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창원시의 마산만 부활 프로젝트에는 7,26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됩니다. 시민의 혈세로 마산만을 되살린다는 뜻인데요. 모쪼록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정말 해맑은 마산만을 빨리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